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본 방송은 개인의 의견과 주장에 불과하며 사실과는 무관합니다. 선생님, 네네. 11월 1일 날 아베 신조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요. 네. 지금 정상회담을 한다고 지금 아베가 지금 온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조금 한번 좀 검토를 좀 해볼 그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지금 예. 일본이나 네. 한국에서 조금 촉이 서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네네. 항상 우리는 일본이 어떻다 그러면 아주 그냥 촉이 서 있는데 가뜩이나 그 아베 같은 사람은 한국에 대해서 뭐 해달라고 하면 해주지 않고 막 이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좀 강하죠. 지 그렇죠.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선 지금 많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극우파라 그러죠. 그쪽에서도. 네, 완전 극우파로 네, 알려져 완전 있죠. 극우파로 알려져 네. 있고 그런데 선생님이 보실 때는 아베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면 누가 더 위에 있을 것 같으세요? 누가 더 위에 쓴다라고 딱 하는 거는 좀 그 답이 그렇고 역학적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네네. 대한민국과 일본 그다음에 그렇죠? 또 아베 신조와 박근혜 이렇게 본다고 하면 네. 올 같은 기운은 을의 기운을 갖고 있어서 그 대한민국과 그 일본의 기운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조금 밑가는 밀리죠? 동네예요. 그런데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시는 분이고 아베 신조가 또 일본을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그 두 분 정상들이 그 국가 대 국가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만나고 또 네. 협조를 위해서 만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독도 문제나 뭐 위안부 문제나 아니면 또 자유대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막 정상회담을 할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그렇죠. 이 추위만큼이나 굉장히 그 냉랭하고 네. 싸늘하고 온기 안 도는 그런 회담이 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을 갖고 있는데 날씨도 한몫을 하네요. 그렇죠. 날씨도 한몫을 하죠. 왜냐하면 목이라는 것은 겨울만 되면 움츠러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좀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가고 싶어도 하고 힘도 들어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더 할 거예요. 네, 선생님 보실 때는 아베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네. 이제 비슷한 면도 많고 다른 면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성명학적으로 한번 풀어주세요. 아베는 아베 신조라고 하는 이 사람의 뭐 그 사주나 이름을 이렇게 볼 때는 이분이 그 54년 9월 21일생이네요. 보니까 네네. 54년도라고 하면은 갑오년이죠. 갑오생의 아베 신조를 보면 이분은 국가나 나라나 자기 그 이익하는 거 본인의 이익에도 굉장히 돈을 아주 잘 만들어야 된다. 네. 돈이 있어야 국력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네. 이름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돈 쪽으로 아주 많이 그 강한 걸 갖고 있으면서 또한 명예도 이 사람이 그 주관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자기가 끌어와야지 된다. 뭐 그런 쪽에 있는 명예를 갖고 있지만 그 명예가 깨지고 부서지고 또 합쳐지고 뭐 네. 그런 이름이에요. 근데 가정보다는 나라를 더 생각하는 사람인가요? 이분이 성명학적으로. 이름으로 볼 때는 네. 가정보다는 국가를 더 생각하고 자기 명예를 더 생각하는 분이고 네. 또 뭔가 사명감? 그 그렇죠? 사명감을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예. 이분의 성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이 권력을 거머쥔다는 것은 돈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권력 네. 쪽에는 남자들은 권력 쪽에 자식도 같이 가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자식이 많이 무너지고 깨져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형제 문제도 그렇게 많이 갈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네. 자기 주관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 형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친형제도 되겠지만 뭐 나라와 나라도 왜냐하면 네. 정상과 정상도 형제 문제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 정상과 아니면 미국 정상과 아니면 중국 정상과 이렇게 갈 때마다 좀 부딪히면서 갈 수 있는 영향력이 많은 이름이라고 보여지네요. 저희가 아베의 인상을 보더라도 네.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잘 자라난 씀에도 불구하고 씀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마가 이렇게 안 좋은 분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마가 무슨 자수성가하는 상처럼 이마에 주름도 많고 이마도 발달이 안 됐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60세 이후로 도리어 턱이 좋아요. 그러네요. 지금부터 턱이 시작이죠?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입에서부터 나는 이렇게 주름이라 우리가 범령이라 그러는데 네. 일반 범령이 코에서부터 난 범령도 있는데 입에서도 나는 범령이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범령은 60대 이후에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이분은 그게 더 강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60대 이전의 삶이 만약에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 이러면은 그때는 자기를 아주 크게 내세우진 않고 극우 쪽에 가서 막 이렇게 살았다가 60대 이후로 살아가는 그 삶은 아마 자기 스스로가 내가 나라는 거를 갖다 나타내기 위해서 살지 않을까. 그럴 만큼 이렇게 강한 인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제가 아벨을 보면서 느낀 게 네. 아니 집안이 그렇게 좋은 집안에 태어났는데 네. 왜 자수성가 형이고 그리고 이마가 왜 이렇게 안 좋을까? 그럼 결론은 아버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영향도 받고 뭐 집안 대대로 나오는 그 좋은 가문에서 교육도 잘 받은 거에 비해서 이분은 그렇게 출세를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였던 것 같아요. 60세 이전까지는. 그래도 뭐 막강하게 지금까지 이제 그 일본을 짊어지고 가는 지금 그런 위치에 왔을 때는 네. 뭐 꾸준하게 이제 올라갔을 거겠지만 올라갔는데 이 사람 고생을 많이 했겠죠. 나름으로. 이름으로 예. 분석을 또 해본다고 하면 네. 조상을 또 들먹이지 않을 수는 없죠. 맞아. 아. 조상을 자기 조상이 어떤가 하고 보면 네. 뭐 위대한 조상이고 뭐 본인은 그렇겠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우리 위대하죠.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외할아버지든 자기네 그 친가 그런 사람이든 보면 또 외할아버지가 워낙에 우리 한국에 아주 잘못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외갓집 기운을 본인은 많이 타고났다고 하는데 키시노부스키 가장 동경한데요. 존경한다고 하고 네. 그때 있었던 업적이나 이런 걸 닮아갈 수 있겠지만 네. 이분의 이름에서 보면 그분 따라가기는 반의 반도 안 되는 분이에요. 그분하고의 그 DNA가 네. 외할아버지지만 외할아버지 DNA를 얼마만큼 받았나 하고 사주를 봤을 때나 이름을 봤을 때는 그만큼 받지는 못했습니다. 생긴 모습이나 이런 거는 닮았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어떤 그 정신세계를 자기가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네. 그만큼 닮지는 못한 걸로 보여지는데 예. 왜 그렇게 못 닮았냐 하면은 네. 한국의 그 아주 기상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상. 그 기상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분을 얼마나 원망을 했겠습니까? 원수 보듯이 했던 그거를 그 사람이 그거를 타고 가는데 어찌하여 그 자기 자식이 잘 되고 그 사람이 잘 되겠습니까? 참 그것도 네. 문제네요. 그렇죠?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베하고는 닮은 부분도 참 많으면서 많으네요. 닮지 네. 않은 부분도 있는데 닮은 거는 일단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정치가 집안 이라는 거. 그죠? 정치가 이쪽 아베 집안이죠? 쪽이 더 강하죠. 그쪽으로 따지면은 하지만은 아버지 영향을 받았고 이쪽도 여기는 아버지 영향 외할아버지. 받은 거고 외할아버지 아버지까지 다 받았으니까는 네. 아베 쪽이 더 강하고 그리고 보면은 생긴 것도 보면은 저는 상적으로 보면은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두 분이 좀 닮았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상을 보는 느낌으로 봤을 때는 아베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세지 않나. 이름으로 볼 때도 네. 아베 신조하고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둘이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본다면 네. 사실은 아베 신조가 박근혜 대통령을 생해주는 기운을 갖고 있어요. 생해주는 기운을 갖고 있는데 네. 거기에 홀딱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그 함정이 들어있어요. 겉으로는 생해주는 척 하나. 일본인들의 기질이요. 예. 아니 근데 하필이면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그렇게 갖고 있는데 네. 척 하나 네. 사실은 속으로는 굉장히 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모르고 넘어가느냐? 절대 안 그래요. 아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죠. 그것을 예. 탁 방어를 할 수 있는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얼마 전에 제가 아까 오다가 이제 그 인터넷을 잠깐 봤는데
그 정상회담 때 네. 아베가 하루를 더 묵어가는데 네. 만찬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대요. 어떻게 밥도 안 먹여 보내냐, 만찬도 안 할 수가 있냐. 그래가면서 그거 갖고 끓고 있대는데 과연 만찬을 할까요? 만찬을 해서 보내는 것도 뭐 정상회담이니까 우리의 예우로 보면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지금 독도 문제며 위안부 네.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정상이 왔다고 해서 만찬 훌륭하게 먹여 보내면서까지 한다고 하면 우리 그 국민들이 국민들 정서에 가만히 있지 않겠죠? 또 울분도 네.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걸 아마 감안을 하시고 그렇다고 만찬을 안 한다 그래서 밥을 굶겨 보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만찬만 안 했다 네, 뿐이지.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네. 예전에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는 네. 그 한일 협상을 할 때는 우리가 참 많이 힘들게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했을 적에 그냥 정말 그렇게 마음껏 못하고 여러 가지로 굴력적인 면이 하고 참 싶은 많았을 말 다 거예요. 못했겠죠. 예, 예. 가난한 나라였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그 굴욕을 설패할 수 할 수 있을까? 아, 우리는 지금 당당하죠. 왜 그러냐. 독도 문제도 우리나라 땅인데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것도 아주 괘씸하고 또 위안부는 예. 그 전 세계에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아는 건 아. 일본 사람들만 모르더라고요. 위안부는 전 너무 세계 당연하다고. 사람들이 다 알고 예. 있는데 그 명명백백한 건데 그거를 그 인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인권 문제를 갖다가 사과를 정말 제대로 해서 마무리를 잘 지어줬으면 그 인간성이 좀 될 텐데 그것도 그냥 차일피일 미루는 것도 근데 저는 기분 아베 나쁘고. 인상에서는 볼 때는 안 해요. 잘 못하죠. 예, 안 하고 왜냐하면은 본인이 딱 생각한 거에 대해서 이거다 결론 내렸으면 번복 안 안 하는 하죠.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아마 그거 받기 힘들 건데 선생님 그래서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냥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마음만 답답하고 그 안건을 정확히 내놓으십니다. 이거 네. 이렇게 해달라고. 근데 네. 그 정확한 답변을 못 들을 수 있겠고 또 자유대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 네. 우리나라에 그 자유대가 올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박 교수님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유대가 우리나라에 뭐 올 수 있다는. 자위대가 네. 우리나라가 군인이 더 많은데 자기네 자위대가 왜 와요? 그거는 본인들의 아집이지.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갖다 자꾸 넘보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자기네 그 기업이나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명목도 있고 네. 또한 지금 바다나 뭐 이런 네. 것이 굉장히 오염이 다 오염이 됐잖아요. 다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심각한 상황이에요. 심각한 상황이죠. 예. 근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도 예. 그 심각한 상황을 그네 자체는 그렇게 심각하다고 받아들이질 않고 아주 크게. 받아들이는데 국민들에게 쉬쉬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겠죠. 근데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바깥에다 지금 돌리는데 가장 가까운 지금 우리나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다 돌렸는데 우리나라 진짜 정치하는 분들 이거 똘똘 뭉쳐서 지금 사실은 이런 부분에 지금 타결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못들 하시는지 진짜 답답합니다. 제가 봐더라도. 근데 올해는 힘이 네. 어쨌든 아베의 힘이 박근혜 대통령의 힘보다는 조금 더 강하거든요. 올해 기운은. 성명학적으로요? 네, 보면 조금 기운이 강해서 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당신이 주장하는 거를 네. 100% 다 그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 경제적인 면, 돈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면은 어쩌면 좀 약간의 그 성과 네. 그건 이렇게 받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아무래도 보면은 돈이 나가는 해잖아요. 아베는. 네. 아베는 올해는 돈이 돈이 좀 나가고 나가고 우리는 돈을 돈이 써서 들어오니까. 자기 네. 명예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 방송을 듣는다면은 힘을 팍팍 해서 목에다 힘주고 받아낼 수 있을 만큼 최대한으로 받아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올해는 돈이 그거를 들어올 수 우리가 있는 거니까. 여기서 기운을 팍팍 줄까요? 기운 한번 드려봐야 되겠네요. 어찌됐건 뭐 한 분은 자식이 없고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고 그리고 이분은. 와이프는 스캔들도 잘 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혼자 사시니까 스캔들도 싱글이고. 없고 스캔들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죠. 우리는 그렇죠. 어찌됐건 없어요. 뭐 표면으로 나타난 건 없으니까. 네,
그날 일진을 본다면 네. 11월 그 1일 날이 경술일인데 그날 일진으로도 봐도 예. 이 아베는 그날 이제 천간으로는 비견이 오잖아요. 자기 힘이 되게 강한 것처럼 그러면서 또 그렇게 자기 오면서 내면은 흔들리네. 흔들리죠. 내면은 예. 흔들리죠. 그래서 예. 돈에 대한 향방은 네. 좀 돈은 음. 계획은 해갖고 왔어도 그 계획보다는 조금 더 선심을 써서 네. 어떤 그 조약이나 이런 선심이라고 거는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기분 나쁘니까 당연히 줄 걸 줘야 당연히 줄 되니까. 거 주는데 예. 그 사람은 줄여갖고 옵니다. 그냥 완전 그냥 좀 그렇죠. 문제가 좀 있죠. 근데 그 와이프가 좀 스캔들을 맨날 내는데 가끔씩 보면은 이 스캔들 낼 만한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상을 보면 그렇게 이쁜 얼굴은 아닌데 그래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나 보죠. 전형적인 일본 인상이에요.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 어쨌든 무엇을 어떻게 하래든가 무엇이 어떻게 됐대든가 이런 어떤 결과론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렇죠. 보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날에 네. 무엇을 주장하는 것에 의하여 네. 입으로 구두로 그 서약을 받든 아니면 도장으로 서약을 받든 그날은 그래도 하나 정도는 서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로 보여지네요. 네. 11월 1일이라 네, 그랬죠? 그렇죠. 11월 1일이니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도 조금 뭐랄까 내 거를 챙길 수 있는 날이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밀당을 좀 잘해야 되겠네요. 아마- 밀당을 좀 잘해서 내 거를 좀 챙길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좀 역량을 그 옆에 좀 사람이 보좌관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좀 확실하신 분들이 좀 보필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도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참 그렇죠. 근데 네. 박근혜 대통령의 사주나 네. 이름을 볼 때는 아주 똑똑하신 분이나 아주 뭐 유능하신 분이 보좌관이라 하더라도 네. 그분의 말씀을 100% 10분 받아들여서 하지를 않고 결국은 본인이 결정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 자체가. 네. 그래서 아마도 보좌해 주시는 분의 그런 말씀보다는 본인의 강한 의지력으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신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기운이 그날 그 아베 신조 기운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그날의 일진으로 보면 뭔가 하나는 얻어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날이에요. 그날 그러니까 네. 도장을 찍을 때 네. 뭔가 돈으로 이렇게 해결하자 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것이 자위대 문제 같은 자위대는 거는 아니고. 자위대 문제 같은 거는 아마도 우리도 협조적으로 해줄 것 같은 느낌? 또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도 일본도 안 하고 우리도 안 하죠. 양보를 안 하고 우리도 안 해요. 서로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도 사과는 안 하지만은 약간의 뒷돈은 좀 오갈 것 같아요. 뒷돈. 서로. 예, 서로. 그런 부분에 아마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좀 힘을 좀 더 실어가지고 강하게 나가길 그냥 부탁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한일 정상회담 잘 맞춰서 온 국민들이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